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결산 중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란 어떤 거냐? 제가 판매비와 관리비 설명드릴 때 감가상각에 대한 얘기는 넘어갈 거예요. 결산 때 해드릴 거니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입니다. 감가상각이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일정 기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분을 해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을 구입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분계를 할 때 차변에 건물이라고 할까요? 건물 1,000원. 대변에 현금 주고 샀어요. 현금 1,000원입니다. 제가 현금을 줬어요. 그리고 건물을 샀죠. 근데 건물이 올해, 내년, 내후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계속 새 건물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1년 지나면 좀 가치가 좀 더 하락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 이런 친구들 해요. 땅값이 올라요. 건물 가치가 높다고요. 모 연예인은 이걸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200억이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노후화가 된다. 노후화가 된다. 건물이 너무 새 건물, 지금 신축한 건물을 사도 내년에 가면 이게 조금씩은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조금씩 비도 막 떨어지고 그럼 또 보수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 산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 하락하는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할 거다. 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건 이제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감가상각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5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계를 하실 겁니다.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게 기본 분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 자, 얘는 기본 분계고 기본 분계.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가 이 50원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50원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이 산출 방법을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실 거고요. 자, 두 번째, 짝꿍 찾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짝꿍이에요. 만약에 이 앞 강의를 다 뛰어넘고 내가 지금 결산 두 번째 파트만 듣겠다, 감가상각만 듣겠다 하는 친구들이 지금 이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아, 짝꿍이 뭔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 자, 이건 앞 강의 들으셔야만 아실 수 있는 짝꿍이죠. 자, 짝꿍, 내가 실제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의 분계를 할 건데 건물은 202번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짝꿍 몇 번인가요? 네, 203번이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짝꿍이 있더라. 이건 대손상각비랑 동일하죠. 대손충당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출채권, 대손 회계처리 하듯이 감가상각도 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할 때 그 자산의 코드와 그 짝꿍을 찾아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분계하셔야 된다는 점을 두 번째 포인트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본 분계 알려드렸고요. 기본 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자, 누계액은 짝꿍 찾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할 때 이 얼마냐, 이 금액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다음 50원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 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분계를 할 때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요. 취득원가, 잔존가액, 내용연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원가는 우리가 얼마 주고 구입했나요? 이게 취득원가예요. 얼마 주고 했어요? 건물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1,000원이 취득원가가 되고요. 잔존가액은 문제에 주어집니다. 잔존가액이 0원일 수도 있고 10,000원일 수도 있고 1,000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잔존가액은 주어질 거고요. 내용 연수도 5년으로 할 거다, 10년으로 할 거다. 내가 감가상각을 몇 년을 할 건지 내용 연수 5년 할 거예요, 10년 할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연수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50원을 산출해야 된다. 감가상각 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산출하는 방법, 이 계산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교재에는 여러분들 몇 개가 나와 있나요? 총 4가지가 나와 있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까지 총 4가지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정액법과 정률법입니다. 그래서 2가지만 깊게 살펴볼 거고, 자,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그냥 이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액법 먼저 볼게요. 정액법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정액법은 1년 동안 매번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올해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1,000원이야. 그럼 1,000원을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계속 이 감가상각이 끝나는 내용 연수 동안 우리가 똑같은 금액으로 우리 계속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방법, 정액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액법, 자, 이렇게 쓸게요. 내용 연수분에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 자, 예를 들면 내용 연수가 5년 취득 원가가 10,000원, 잔존가액이 0원이라면 얼마인가요? 2,000원? 자, 이게 뭐다? 감가상각비다. 계산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포인트는 이 2,000원은요. 우리 방금 구했죠? 5년분에 10,000원 이렇게 안 분한 거잖아요. 2,000원은 1년 거예요.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1년분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7월 1일에 구입을 한 유형자산이다. 그러면 얘를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월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000원은 1년치이기 때문에 1년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2개월이고 7월부터 결산 보는 시점까지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이죠. 자, 안 분하셔서 감가상각비 얼마 된다? 1,000원이 된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식은 기본적으로 1년분, 1년 동안 가지고 있었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 감가상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유형자산을 혹은 무형자산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 구입한 거다. 6개월만 내가 구입한 거다. 사용했다. 혹은 내가 뭐 10월 달에 구입을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사용을 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1년분을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안분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지고 가셔야만 문제를 정확하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률법 보도록 할게요. 정률법. 취득 원가에서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그걸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각률. 자, 이 상각률은 주어집니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내가 취득 원가에서 이번에 뭘 뺄 거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뺄 거다.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뺀 다음에 그냥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점은 내가 똑같이 뺄 건데 위에서는 잔존가액을 뺄 거야.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뺄 거고 얘는 주어지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금액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뺄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문제에서 나온다면 주어지겠죠. 그런데 만약 실기에서 나온다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다 주어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부분은 찾을 수도 있다. 그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실기에 가서 알려드릴 거죠.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다면 정액법은 잔존가액이 있어야 되고 정률법은 내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있어야 된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다? 그러면 그냥 바로 취득가액에서 우리 상각률로 곱하면 되고 상각률은 주어질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죠. 정률법의 특징은요. 처음 구입하는 시점이 가장 많이 감가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자 줄어드는 형태가 정률법이에요. 자, 정액법은 감가상각을 동일하게 매년 동일하게 하는 게 특징이라면 정률법은 자, 첫 해가
가장 많고, 자, 가장 많고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의 감가상각을 할 건데, 4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건데, 자, 첫 해가 1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발생을 했다면요. 그 다음은 8,000원, 그 다음은 6,000원, 그 다음 2,000원. 자, 이런 형태로 첫 해가 가장 많이 감가상각이 되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밖에 안 돼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게 정률법입니다. 만약에 정액법이었다면요. 매해 똑같이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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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자, 이 내용 연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5,000원씩 하더라. 이게 정액법이죠. 자, 정률법과 정액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합계법 보도록 할게요. 연수합계법.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입니다. 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뺄 거고요. 자,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정액법과 동일하죠. 정액법과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연수와 내용 연수의 합이 나오는데, 자,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 연수의 합은 총 우리가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거다. 이게 내용 연수였죠. 이건 정액법에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내용 5년인데, 5년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그쵸? 여러분 다 더하면 총 몇이에요? 15가 나오죠. 1, 2 더하면 3, 6, 10, 15가 나오죠. 그럼 15로 안분을 하실 건데요. 내가 첫 해년도, 1개년도에는 15분의 5로, 두 번째 되는 해에는 15의 4로, 세 번째 되는 해에는 15의 3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안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되는 해에는 15의 2,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는 15의 1로 안분을 하시는 방법이 지금 연수합계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합이고 여기는 잔존 내용 연수죠. 5년이 남았어, 4년이 남았어, 3년이 남았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생산량 비례법은요. 단기 생산량, 총 예정 생산량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계산을 할 때 이 기계를 가지고 뭐 10,000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해서요. 우리가 만들 거고요. 그 부분에 실제로 그럼 올해 만든 게 몇 개야? 라고 하는 부분을 안분해서 생산량 비례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정액법과 정률법을 계산하는 방법, 구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총 4가지의 방법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더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더라. 이런 부분은 이론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가지 방법 자체를 다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계산을, 구조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 정액법과 정률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회계처리 보도록 할게요. 1월 1일 날 취득한 건물의 취득 원가가 10,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취득 원가 10,000원인 거 나왔어요. 취득 원가 어떤 거?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입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 10,000원. 잔존가액은요. 잔존가액 0원이고요. 내용연수 20년입니다. 어떤 걸로 감가상각할 거예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정액법 구하는 법이죠. 정액법. 자,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구하는 공식이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에 뺀 부분이 정액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내용연수 얼마? 20년. 취득원가 10,000원. 잔존가액 0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500원? 자, 500원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500원을 이제 분계하실 거예요. 기본 분계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기본 분계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 500원은 1년치다. 그러면 어떤 거? 두 번째 확인하셔야 될게요. 이거 언제 구입한 거야?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1월 1일 날 구입했다고 하니까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500원 금액만큼을 다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1월 1일 날 취득한 기계장치. 자, 기계장치고요. 이 취득원가가 10,000원입니다. 잔존가액 0원이고요. 자, 내용연수 5년입니다. 우리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할 거예요. 정률법. 정률법은 어떻게 계산을 했나요? 정률법. 처음에 취득원가에서 뭐 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뺄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너무 길어서 제가 줄여가지고 감하고 점 찍고 누만 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곱하기 상각률. 자, 이게 정률법이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10,000원에서요.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있나요?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곱하기 0.451 바로 하시면 4,510원이 되겠습니다. 4,510원. 그럼 그대로 기본 문계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주시면 되겠죠. 금액 그대로 가져갈 건데 왜 그대로 가져갈 거냐?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지금 계산한 이 금액은 1년분이죠. 우리 그대로 계산 가져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잡아드리자면 실기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거지만 미리. 자, 건물은 202번이에요. 201번은 토지고요. 202번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짝꿍 감가상각 누계액 몇 번이에요? 203번 코드 사용할 겁니다. 자, 기계장치 대한계 206번인가? 206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몇 번? 207번이다. 이제 짝꿍 코드 있으니까 여러분들 짝꿍 코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에도 제가 적어드렸죠. 기계장치 206번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207번이니까 이거 꼭 사용하세요 라고 적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요. 7월 1일에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7월 1일에 구입한 게 포인트예요. 1년에 가지고 있었다? 아니죠. 6개월만 가지고 있었어요. 7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6개월만 가지고 있었던 게 포인트고요. 우리가 건물의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연수 20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있던 정액법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에서 우리 잔존가액 뺀 금액으로 안분 계산했잖아요. 여러분들 20년에서 10,000원에서 잔존가액 얼마? 0원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아까 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00원이었어요. 자, 500원인데 그때는 1년분이 500원이기 때문에 6개월로 안분. 500원을 12분의 12개월분의 몇 개월? 6개월. 왜 6개월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6개월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얼마다? 250원. 반 뚝 잘라서 250원만 어떻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면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문제에 가시면요. 앞문제는 500원이었는데 뒷문제는 얼마? 250원. 반으로 뚝 잘린 거죠. 반으로 뚝 잘린 금액으로 분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 얘도 7월 1일 날 취득을 한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요.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각률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10,000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없죠. 그 다음에 바로 0.451을 하면 얼마? 4,51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 언제? 1년분 거예요. 1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분 계산해야죠. 12개월이죠. 12개월분의 7개월.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2,255원. 만큼을 분개를 하실 거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2,255원입니다. 4,510원이 나왔는데 반으로 뚝 잘랐어요. 왜 뚝 잘랐어요? 7월 1일 날 구입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형자산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저희 봤던 건 유형자산이에요. 눈에 보이는 자산이었죠.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감가상각을 했던 거고요. 이번엔 무형자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 영어권, 소프트웨어, 자 이런 것들이 저희는 무형자산이었죠.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상각을 하되 이건 유형자산과 동일한 목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요. 자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내용 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유형자산에는 그러한 단서들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무형자산에서는 우리가 20년은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20년 초과해야 되는 것들은 내용 연수를 초과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게 무형자산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을 한다. 감가상각은 자 말씀드렸었는데 무형자산 같은 경우 이 합리적인 방법을 추정할 수 없다면 무조건 정액법을 사용해라 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합리적인 방법이 추정이 가능해서 정률법이나 뭐 생산량 비례법, 뭐 이런 연수합계법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럼 쓰셔도 돼요.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추정할 수는 없다. 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사용해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다 합리적인 배분으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법 사용해라 라는 말 교재에 적혀 있고요.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유형자산과는 좀 다르죠. 유형자산은 정액법을 구할 때 잔존가액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 부분은 내용연수로 안분을 했었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액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 취득한 소프트웨어, 1월 1일 취득한 소프트웨어 취득원가가 10,000원이고요.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내용연수 5년이고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하실 건데요. 자,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할 때 기본 회계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회계 처리 방식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직접 상각법이라고 무형자산은 사용을 해요. 유형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짝꿍 코드를 사용했는데 무형자산은 짝꿍 코드가 없습니다. 자,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자 대변에 무형자산 이 기본 분계고요. 자, 무형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으면 소프트웨어, 혹시나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한다면 영업권, 직접적으로 대변에서 상각해주는 분계를 하는 게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입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직접적으로 상각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5년의 내용연수고요. 여기서 10,000원이죠. 우리의 그 무형자산은 지금 현재 잔존가액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잔존가액 없고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2,000원의 감가상각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00원, 대변에 얘는 지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감가상각한 거기 때문에 대변에 소프트웨어 직접적으로 옵니다. 자, 소프트웨어 취득할 때는 어떻게 분계하나요? 차변에 소프트웨어, 대변에 현금, 내가 소프트웨어를 현금 주고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분계하셨을 텐데 직접 상각법이기 때문에 이게 대변으로 그만큼 직접적으로 오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7월 1일이고요. 자, 7월 1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6개월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6개월만 감가상각할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소프트웨어를 취득원가 10,000원이고 잔존가액 0원이고 내용연수 얼마예요? 이번엔 20년이네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연수 20년이고요. 자, 얘는 10,000원이다. 계산하시면 500원이에요. 근데 500원은 1년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500원이기 때문에 우린 뭐 해야 된다? 안분 계산할 거다. 12개월분에 우리 6개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분 계산해서 250원. 250원만큼이 올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50원, 대변에 소프트웨어 250원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결산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였죠.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살짝 달랐어요. 회계 처리도 달랐고. 근데 기본적인 감가상각은 무엇이냐, 그 틀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가치,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감가상각이라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은 기본적으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이 짝꿍 코드 사용해 주실 거고요. 무형자산에서는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직접상각법으로 무형자산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정액법과 정률법은 여러분들 계산하는 그 식을 좀 암기를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저희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률법은 처음에 많이 감가상각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특징도 설명해 드렸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초과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해서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한다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가상각에 아직 왜 해야 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감가상각을 접했을 때 이걸 왜 하나,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지만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면 1급 공부하실 때도 전산세무 2급 공부하실 때도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회계를 오늘만 하고 끝내실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실무에 접하실 때도 감가상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결산 세 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